네, 오늘 한발 주제는 양수겸장이라는 타이틀을 한자로 또 써놨습니다. 뭐 금상첨화,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찾으면은 그 관련된 거를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모두 좋고 매부 좋고 네. 네, 하나씩 찾아볼까요? 하여튼 뭐 그러면은 더없이 좋죠. 네, 항상 좋은 건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는 그 동진 세미캠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네. 있어요. 이 IT 케미칼이 기사가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하고 B2C가 아니기 때문에 B2B. 특히 이 회사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미스테리한 이제 상속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IR을 안 하는, 탐방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용 알기가 진짜 어려운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IR을 조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확 부러진 게 이제 느닷없이 5천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한다. 이 얘기가 나왔죠. 아니,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고 현금도 그렇게 없지 않을 텐데 뭐하러 10일 발행할까? 근데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2차 전지 사업부를 전사적으로 키우겠다. 캐파를 늘리겠다. 그냥 뜬금없이 나 혼자 늘리겠다 하진 않겠죠. 내일 날짜일 겁니다. 13일 날 거래소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규모는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전쯤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 관련 기업들을 좀 매매를 해요. 사는 경향이 있죠. 내일은 좀 더 많이 살 것 같고. 자, 근데 가격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회사는 수익성이 확 늘어날 게 좀 보이는 거죠. 기존에 이제 반도체 분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뭐 그게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는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 업체들이 포지셔닝이 제일 크죠. 어쩔 수 없이 85%가량을 이 PR 분야를 일본 업체들, 특히 JSR이라든지 시네추화 몇 개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소부장의 국산화, 이게 우리한테는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동진 세미캠은 EUV용 PR을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는 EUV용 PR을 삼성전자의 그 네거티브 PR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양산에 착수해서 삼성전자 납품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 포인트죠. 2차 전지 CNT 도전제. 이 도전제도 양극재에 들어간 도전제가 있고 음극재에도 도전제가 둘 다 들어갑니다. 양극재 도전제는 LG화학, 뭐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고, 음극재 도전제는 나노신소재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시장을 이제 동진 세미캠이 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거 없이 5천억 찍고 들어가진 않겠죠. 500억도 아니고.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스웨덴 노스볼트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고, 반도체 얘기 참 끝내놓으면은, PR, EUV PR은 제가 아는 정보를 파악하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TSMC에서 EUV PR 주문 의뢰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잘 모르죠. 회사도 잘 안 밝히니까. 제가 정보력을 동원해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2차 전지용 CNT 도전제는, 이 도전제라는 게 글자 그대로 도전성을 높이는 첨가제죠. 약간 슬러리 형태, 그러니까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음극재는 보통 흑연을 많이 쓰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또 얘기합니다. 그 실리콘 음극재가 레거시안 그래파이트 계열, 흑연 계열의 그 음극재보다 전하를 품을 수 있는 용량이 한 16배가량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추세가 늘어나는데, 에너지 밀집도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많이들 경험을 좀 왕왕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다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휴대폰도 오는데 뒤가 뚱뚱해지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음극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 때문인데, 이걸 낮춰주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노신소재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 주가가 강한 이유가 있죠. 동진 세미캠이 이거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12, 5천억을
그냥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비방용. 네. 확인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거는 사실 그 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필드에서 쓰는 용어인데 양산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한 케이스들을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 60조 정도 되죠. 동진세미캠이 2조 원인데 싸요.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그 에코 시리즈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는 월드와이드 탑을 지금 먹었어요. 그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5만 대만 다 쓰이는 거죠. 네. 방송용이 아닌데. 네. 자, 이렇습니다. 하여튼 할 얘기는 많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어려운 용어들과 또 난해해질 수 있어서 정리하자면은 동진세미캠 주가는 무겁지만 현재 양수 겸장을 다 가지고 있고 쌍권총이죠. 이제 총질을 어떻게 하느냐 두고 볼 일이지만 하여튼 내공이 좀 있어서 영혼을 좀 실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진세미캠은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조 원대에 머물러 있을 만한 기업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일단 반도체 쪽 뭐 EUV용 지금 포토레지스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브라크립톤, 브라아르곤, 그다음에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 요렇게 이제 빛의 파장이 계속 이제 짧아지는 거거든요. 빛의 파장이 이제 짧아지다 보니까 포토레지스트 두께도 되게 얇아야 되고 이제 미세 공정 패터닝에 이제 적합한 게 이제 EUV용 이제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일본의 이제 JSR 같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삼성전자 공정의 거의 95% 이상을 다 일본 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국산화하느라고 지금 동진세미캠이 지금 EUV용 PR 개발해가지고 양산 테스트한 것만 거의 한 2, 3년 될 거예요. 퀄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 물량이 이제 조금씩 도입이 이제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은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양산에 돌입을 했고 지금 TSMC 쪽 얘기는 저도 이제 좀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그것도 이제 진짜라고 하면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썩 달갑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생산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양쪽에 다 지금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2조 원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실 뭐 2차 전지 쪽 얘기 싹 빼고 그냥 EUV 포토레지스트 요것만 가지고도 시총 한 최소 3, 4조 이상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그 CNT 도전제 쪽 방금 뭐 물리적인 부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더 뭐 덧붙일 얘기가 없을 정도로 사실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채택되는 이유가 고속 충전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안전하게 고속 충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부풀어오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도전제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노 신소재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동진세미캠도 그런 일들을 국내 기업보다는 유럽의 이제 노스폴드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어쨌든 결론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다. 싸다. 이게 저는 확실한 것 같고 저는 중장기 투자 삼성전자보다도 어찌 보면 좀 더 유망한 기업이 동진세미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덧붙일 기업은 뭐 도전제 쪽은 나노 신소재. 당연히 지금은 어쨌든 나노 신소재가 더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은 EUV는 지금 국산화한 게 동진세미캠 유일하고요. 그 전에 이제 브라아르곤 쪽은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덧붙인다면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또 더듬이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PR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일본 업체들 JSR 뭐 그다음에 신해치화학 또 한 군데 까먹었지만 뭐 TOK. TOK. 그다음에 이제 JSR 같은 경우는 일본 국부 펀드가 국부 펀드 이름은 뭐 산업혁신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공개 매수로 시장가의 50%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사들여서 상패를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전략 자산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든지 뭐가 틀어지면 또 이거 자를 수 있거든.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어두운 곳에 뒤었잖아요.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 마음, 이걸 꼭 심어 넣습니다. 그 인자에다가 심어놔. 그러니까 양쪽으로 딱 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 동진세미캠을 버릴 수 없이 끌고 가는 거죠. 실제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의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현재 동진세미캠에서의 2차 전지 소재는 2% 매출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커질 거냐?
어디까지 한번 키워볼 건데 5천억으로 한번 승부 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개발을 이게 네. 뭐 몇 년 만에 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부터 동진세미캠은 2차전지 요 도전제 쪽 소재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네. 거의 지금 10년째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이거 매니저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2차 전지 쪽을 같이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보면은 예, 그 소재하게 되면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게 다양하게 좀 걸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동진 세미캠은 저도 이 종목은 뭔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게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 매매가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이게 좀 묵직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선호 종목은 아니죠. 예, 테마로 뭐 하루에 한뭐 20몇 퍼센트 예. 상한가 막 이렇게 가죠. 뭐, 그래야 예. 좋아지니까. 네. 아니, 투자자분들을 너무 premi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만약에 개인으로 매매한다면은 그런 것들 찾겠어요, 사실. 근데 동진 이제- 세미캠이 가장 화끈하게 올랐을 때가 아이러니한 게 왜 네. 오스테미 플란트 횡령 사건 벌였을 때. 그 횡령한 그러네요. 분이 맞아요. 동진 세미캠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그때 예. 주가가 막 20%막 이렇게 급등했었던 그런 이제 그러네요. 아이러니한 기억이 좀 까먹고 있었네. 나네요. 그러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하여튼 동진 세미캠이 아마 이제 반도체 쪽이 아마 움직이면 한번 가지 않을까 일단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진은 CNT라던가 2차 전지 핵심, 그 다음에 EUV 반도체 지금 삼성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EUV 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진은 하여튼 좀 핵심적인 소재를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좀 계속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지금 동진 세미캠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일단 이제 CNT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나노신 소재도 있고 저는 이제 제이오, 제이오가 이제 신규 상장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V 이쪽에서의 이제 지금 이제 PR 관련해서는 SNS텍이 지금 펠리클 쪽 개발을 해서 지금 그 ASML의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진 세미캠하고 사업 구조가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솔브레인인 것 같아요. 솔브레인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같이 걸쳐 있고 시가총액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위로 보자면 동진이 조금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업력이 오래됐으니까. 예, 핵심적인. 근데 이제 이 솔브레인하고 동진이 삼성하고 지금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지금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늘 솔브레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산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시가개가고 전구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해액인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형 쪽인데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려고 거의 지금 이제 개발 단계가 완료가 이제 시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진이 움직이면 솔브레인이 좀 같이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IT 케미칼 업체 3M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여기 네. 5% 급등한 것도 뭐 이유가 있을 거고 요즘 삼성 SDI가 이제 삼성 쪽의 배터리를 다 대부분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배터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네. 그 양은 많은데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딸리니까 이게 전장용으로 전환을 하려고 점점 그 배터리를 스마트폰 쪽을 좀 줄이고 있다. 이 내용도 있고 동진이랑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왜 자주 만날까? 네.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방출하시네요. 아니야, 몰라요. 자, 그래요. 재밌는 얘기는 많은데 이게 정규 방송용은 아니니까. 네. 하여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네. 영역학적 나노신소재 이렇게 네. 보도록 하죠. 자,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각자의 한 발 네. 또 준비한 게 있죠. 김영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가슴에 사실 뭐- 뭘 품고 오셨을까? 네, 오늘도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배터리, 뭐 소재 장비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뭐 허구한 날 그 종목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게임도 뭐. 네, 오늘 그래서 게임 얘기한 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 딱 떠오른 게 뭐 많이 빠진 거 하면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을 저희 이제 한 발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요즘 치매 이슈. 네,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거. 뭐죠? 어제 그 약품 까먹었는데 하여튼 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예요. 6월 초에 이제 ASCU 끝나자마자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빠지고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옥석을 좀 가려서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맥 주사 이걸 피하 주사로 이제 바꾸는 제형 변경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테오젠 쪽에서는 ATL04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환자가 좀 쉽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슐린 같은 것도 정맥에다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직접 주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맞으려면은 매번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사를 놔줘야 되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집에서 주사기로 이제 약을 이제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팔뚝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이렇게 살이 많은 데다가 그냥 찔러가지고 내가 주사하면 약물이 그대로 이제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 알테오젠이 그 유명한 이제 머크, 그다음에 일본의 뭐 다케다, 그다음에 로슈 이런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라고. 네, 맞습니다. 이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게 누적적으로 6조 원이 지금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다만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뒤에 임상이 이제 끝나고 상업화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단순히 이 기술 이전 금액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세요. 반환되는 경우들도 뭐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워낙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상업화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크사로 이제 한 4조 원대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역 치료제 머크의 키투르다 요걸 가지고 지금 제형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3상이 이제 곧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내후년 뭐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이 되면은 아마 제형 변경된 이제 키투르다가 출시가 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2020 출시 시점부터 한 5년 동안에 무려 한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 유입이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도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그냥 뭐 계속 적자예요. 분기 네. 기준으로 그렇고 연간 기준으로도 그렇고 계약금 받는 거 제외하고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키투르다 SC가 상업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시판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이 이제 좀 침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알테오젠도 2024년 하반기나 2025년부터는 흑자 기조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기업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 있어요. 게임이나 컨텐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뭐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거의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바닥권을 또 한번 공략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저께는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도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좋은 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어제 종가는 이제 39,5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6월달 고점이 뭐 5만 원 훨씬 넘어갔었거든요. 네. 5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3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알테오젠을 얘기해 주셨고 가격 전략도 친절하게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뭘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DIC인데 DIC? 예예. 보니까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이렇게 딱 바닥에 왔을 때 탁탁 잘 집어내더라고요, 아주. 네. 선수잖아요, 여기는. 네, 그래가지고 알테오젠도 지금 보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그러니까 2025년부터 이제 막 돈이 들어온다. 뭐 이제 이런. 예.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 네. 반환이 되지 않고 네. 상업화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 뭐 한미약품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반환돼 버리고 뭐 이래 버리니까 네. 기술 이전을 해도 이게 뭐 무용한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이제 좀 논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레고캠 바이오나 네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진짜 네.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자식이 없네. 지금 낳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기다려봐야 1년이니까 알테오젠 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DIC도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DIC 오늘 준비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주목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내연기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하향 산업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PR을 한 5배, 6배 주면 많이 줬다,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전기차로 부품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장 산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5배, 6배라면 이제 성장 산업으로 가면 최소 10배, 많이 주면 20배. 그래서 약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성장주로서 우리가 2011년인가 차장 때 그때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화 되면서 그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확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런 또 지능 시대, 아니 부흥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신, 성화이텍 이런 종목도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DIC는 그 종목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DIC랑 성화이텍이나 하시는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DIC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도 지금 이제 그 전기차 쪽이라던가 그다음 미국 이 진출 이런 부분들은 화신이나 성화이텍이나 좀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신이 좀 나오지 않겠냐. DIC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 한 81%, 과거에는 이제 중장비 쪽에 매출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지금 단계에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 주에 지금 이제 전기차 공장을 만들 때 이제 같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같이 이제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후 그 내연 기관에 쓰는 이제 변속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감속기 부품과 이제 완제품까지 그다음에 이 부위 이제 구동 모듈 그다음에 2단계 이제 감속기까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완전히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단순하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GM 쪽에서도 조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폭스바겐 그러면서 지금 화신이나 SL이나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와 같이 미국에 진출했다가 다른 글로벌 메이커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가듯이 이 회사도 지금 요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익지 않은 과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있고 좀 거칠다는 게 이 종목의 약점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완전히 변신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크다는 게 좀 약점이니까 손절가는 좀 잘 타이트하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 지금 딱 61선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고 반면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이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750원, 목표가는 6,9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김현 매니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부품주 요즘에 시장 워낙 좋아요. 사실 네.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하니까 현대차, 기아는 못 움직이고 부품주들이 다 급등했잖아요. 효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성화이텍, 네. 화신, 그다음 뭐 에코플라스틱. 네. 어쨌든 이제 부품주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 내연기관차에서 필요 없는 것들,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옮기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도 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DIC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제 자회사 가지고 있고 전장화 관련된 이제 부품들 쪽으로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다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보면 작년에 지금 300억 넘게 벌었단 말이에요. DIC도 매출액이 한 6천억에. 결국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PR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5배 받기도 힘들어요.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장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진이 이제 조금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뭐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현대차나 기아가 돈을 잘 벌면 벌수록 부품주들은 또 이제 고열을 좀 쥐어 짜내야 되거든요. 1분기 때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는 이제 그런 논란을 조금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특히 이제 부품주들이 최근에는 워낙 좀 강하게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DIC도 충분히 한번 상승세에 좀 편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발도 각자 준비했고 오늘 또 개장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이호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